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서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계좌가 잠겨서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할 수 없어 당장 상담비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할지 아니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한 이후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계좌가 정지된 상황, 당황한 의뢰인의 변호사 상담 많이 받게 되는데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금융상 착오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피해금이 들어오거나 거쳐간 계좌로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사건이 잘못 흘러가면 얼마든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처럼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작정 경찰서부터 찾아가 저는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초기 진술로 인해 가해자 프레임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먼저 은행에 다시 연락해 어떤 신고로 어느 날짜 어느 금액이 문제되어 계좌가 정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급정지 안내 내용, 사고신고 접수 내역, 문제된 입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 본인이 어떤 경위로 계좌를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본인이 실제 피해자인지, 계좌가 도용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인지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거나 모르는 돈을 받은 뒤 다시 이체하거나 출금한 적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계좌 거래 내역, 은행 안내 내용,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텔레그램 대화, 대출 신청 내역, 아르바이트 공고, 중고거래 내역,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 등을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단순 피해인지, 억울한 연루인지, 피의자 조사를 대비해야 할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서에 먼저 가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지급정지 사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경찰 신고, 이의 제기, 자료 제출, 조사 대응 등 앞으로 필요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당장 상담 비용이 없다면 무료 전화 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계좌가 왜 정지되었는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번질 위험은 없는지부터 면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